김건희도 불안했나 봅니다. 사라졌습니다. 카메라 앞에 나서길 좋아하지만 오늘 투표날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투표장에 혼자 나온 윤석열은 애써 웃는 얼굴 표정이었지만 자기 아내가 지목한 그 무식하고 철없는 오빠가 아닌지 국민들의 의심이 쌓이며 가장의 권위, 나아가 지도자로서의 권위가 박살났습니다. 명태균이 김건희와의 카톡이 2000장이 있다면 기세등등하지만 어쩐 일인지 대통령실과 친윤들은 그 오빠는 친오빠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데요. 결국 민주당이 직접 잊어버린 김건희 오빠 찾아주기에 나섰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윤석열이 응이 서울특별시 교육감 보궐선거일인 16일 서울 용산공예관 투표소에서 투표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김건희는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은 투표소에 도착해 선거사무원에게 수고 많으세요. 투표하러 많이 오셨나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투표를 마친 뒤 현장을 지키는 참관인들에게도 수고 많으세요라고 격려하며 투표소를 떠났습니다. 김건희는 이날 투표장에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리스크가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언론 노출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현재 김건희를 둘러싼 모든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김건희 관련 논란이 재보궐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한동훈은 대통령실의 소위 한남동 라인이라 불리는 김건희 측근 인사들을 정리하는 인적 쇄신을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명태균 리스크도 걷잡을 수 없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명태균이 공개한 김건희와의 카톡으로 지금 여의도에서는 김건희 오빠 찾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또한 대선 경선 과정에서 명태균의 여론조사 조작 정황이 제기되면서 윤석열 부부와 명 씨의 친분에 대한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김건희를 겨냥한 상설특검을 추진 중이며 검찰은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당은 김건희 오빠 찾아주기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운영위 전체 회의에서 김건희와 그녀의 친오빠 진호 씨 등 3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는 대통령실 총선 공천 개입,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대통령 관적, 공사 수주 의혹 등 관련이라고 적시했는데요. 김건희 친오빠인 진호 씨는 대통령실 출입 및 회의 참석 의혹, 친인척 국정 개입 의혹 관련 명목으로 증인 명단에 올랐습니다. 결국 윤석열의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하며 여론이 악화되자 대통령실은 김건희의 행보를 최대한 부각하지 않으려는 방향으로 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지난달 체코 방문과 이달 동남아시아 순방에서도 김건희의 단독 일정에 대한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마포대교와 소방통제서를 찾아 진두지휘하던 김건희가 자제를 한 것이죠. 김건희가 노출을 꺼린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인데요. 그만큼 자신을 둘러싼 상황이 심각해지면 종종 자취를 감추곤 했습니다. 투표 참여도 마찬가지인데요. 김건희는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당시에는 윤석열과 동행했지만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에서는 따로 투표했습니다. 당시에도 김건희 특검법과 명품 가방 수수 논란 등이 여권의 부담으로 작용했는데요. 그 오빠가 누구인지 대통령실 말고 김건희 여사가 직접 답하십시오.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지가 뭘 안다고.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보낸 카톡 대화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이 대화에서 오빠는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으로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실은 카톡의 오빠는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명태균 씨의 거듭되는 폭로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해왔던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카톡 대화 내용에는 거의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걸 보면 김건희 여사가 실질적인 통치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대통령실의 신속 대응에도 불구하고 그 오빠가 친오빠라고 믿을 국민은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무식하다고 말하는 걸 대선 때 이미 국민들이 들어서 알기 때문입니다. 대선 당시 공개된 이른바 7시간 녹취록에서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멍청해도 말을 잘 들으니까 데리고 살지 저런 걸 누가 같이 살아주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대로 전하는 저도 참 민망합니다. 대통령실의 해명에 따르더라도 김건희 여사가 명 선생님의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고 장담하면서 완전 의지할 정도로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명태균 씨와 무척 긴밀한 관계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보입니다. 거듭 요구하지만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금까지 불거진 의혹들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대통령 부부가 지난 대선 경선 때부터 지금까지 명태균 씨와 도대체 무슨 일들을 꾸미고 행했는지 3억 6천여만 원의 여론조사 비용 처리 문제부터 여론 조작 의혹까지 직접 국민 앞에 있는 그대로 소상하게 밝히십시오. 못 본 척, 못 들은 척, 모르는 척 하면 할수록 대통령 부부에 대한 의혹과 불신은 커져가고 정권의 몰락은 앞당겨질 뿐입니다. 검찰이 스스로 파는 무덤에는 검찰만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이라면 검찰 스스로가 검찰의 존재 이유를 없애기로 작정한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들이 차고 넘치는데 무혐의 처분하면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했다고 국민께서 박수치겠습니까? 이 정도면 검찰이 특검 찬성 여론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애쓰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검찰이 제 기능과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겠습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도,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도,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도, 공천 개입과 선거 개입 의혹도, 세간 마약 수사 무마 의혹도, 그 외의 모든 의혹들도 검찰에 맡겨서는 답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김건희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제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결별하십시오.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 눈높이이고 민심을 따르는 길입니다. 오늘이라도 김건희 특검에 찬성한다고 선언하시고 특검에 적극 협조하십시오. 활동 자제, 인적 쇄신 따위 말로 김건희 여사의 범죄 의혹을 적당히 덮고 넘어가려 한다면 김건희 여사와 300번 넘게 카톡을 주고받은 원조 김건희 라인이라는 평가만 남을 것입니다. 김건희 특검으로 한동훈 대표님 본인이 인적 쇄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직접 증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한반도 상황이 정말 엄중합니다. 내일 당장 총격전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휴전선은 불안하고 국민들 역시 불안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큰 의무이고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가장 지고한 책무입니다. 그런데 한반도의 위기, 긴장을 관리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는지 매우 궁금할 정도입니다. 어려울수록 위험할수록 대화해야 합니다. 소통 창구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합리적 논의를 통한 합리적 이유를 가진 개전, 전쟁이 개시된 경우보다 감정적, 일시적, 비이성적 판단 때문에 전쟁이 개시된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전쟁이 개시되면 그 피해는 국민들이 입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그 많은 세월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파괴됩니다. 대한민국은 100년도 이전에 이미 전쟁을 겪었습니다. 다시 그 위험을 감수해서는 안 됩니다. 전쟁을 막기 위한,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그런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감사원도 이 검찰의 행태를 따라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검찰은 증거 숨기기, 증거 조작하기, 사건 만들기, 내 식구 봐주기, 이건 검찰이 아니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파괴하는 주범이 돼가고 있습니다. 사회 질서 유지의 최후 보루라는 검찰이 정치적 편향에 따라서 이런 검찰권을 남용하고 왜곡하고 이런 행위가 참으로 문제인데, 이 감사원도 똑같은 짓을 했다고 합니다. 옆에 있는 우리 전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최고위원을 감사원이 수사 의뢰를 했다는데, 그 수사에서 처벌하라, 그렇게 일종의 고발을 한 거죠. 알고 있었다는 건 아닙니까? 무관하다는 거. 이거 무고 아닙니까? 검찰이 죄 없는 사람 기소하는 것처럼 이것도 중대범죄 아니겠습니까? 증거를 은폐하고 알면서도 너 한번 고생해봐라, 혹시 아냐, 뭐 없는 죄라도 뒤집어서 씌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로 수사 의뢰를 하면 이게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전 정부 차원에서 벌어지는 일 같습니다. 조작, 왜곡, 은폐, 나라를 망치는 행위라는 생각이 듭니다. 엄정하게 이미 고발했다고 하시죠? 네, 공수처에 고발했다는데, 공수처의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일도 많겠지만 신속하게 수사해서 엄벌을 하기를 바랍니다. 공수처 인력도 좀 늘려야 될 것 같아요. 검찰 인력은 좀 줄이고, 그 쓸데없는 짓 하는 거 보니까 인력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거 좀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기가 막힌 일이 너무 많아서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문현일 국민의힘 출신 구로구청장이 사퇴한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인가 저도 매우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까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사퇴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170억 원대의 주식을 백지신탁해야 되는데 백지신탁을 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 보니까 대법원 판결이 나서 나는 재산을 선택합니다, 백지신탁 못하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퇴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구청장으로 공천합니까? 구청장이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취미 활동입니까? 이거 재선거, 보궐선거 하려면 이것도 수십억 돈이 듭니다. 자기 돈 170억은 귀하고 국민 돈 수십억은 흔한 것입니까? 이런 사람 공천하고도 국민의힘 아무 말이 없습니다. 내년 4월까지 구정에 공백이 발생하겠죠. 또 새로운 구청장이 뽑힌다고 해도 업무 파악하고 이러다 보면 거의 임기 끝나버릴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 잘못된 공천, 엉터리 공천에 대해서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사과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어떻게 책임지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잘해야 합니다. 이 공천된 후보를 내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니까 무조건 찍자, 또는 연고가 있으니까 무조건 지지하자,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잘못된 공천, 잘못된 선거에 의한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의 몫입니다. 주권자의 몫이죠. 오늘이 재보궐선거일입니다. 서울 교육감, 전남 영광 곡성군수, 또 강화군수, 부산 금정구청장, 국민 여러분이 주권자로서 꼭 한 표를 행사하십시오. 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주권을 포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내 삶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잘 사는 길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에 대해서 이 환경을 관리하는, 세상을 관리하는 이 정치, 행정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상이 엉망이 되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잘 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기회가 많아지고 희망이 있으면 내 삶도, 내 자녀들의 삶도 편해집니다. 투표를 포기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 운명을, 내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오늘 꼭 투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